자, 시스템 클래스의 자, 엑시스트 메소드 사용해서 강제 종료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클릭 하시고요. 예, 패키지에서 클래스 하나 만드시면 되겠죠. 자, 이름은 엑시트 example 자, 해주고 당연히 실행을 해야 되니까 public state void main 체크해 주시고요. 자, 메인 메소드 안에 보안 관리자 이제 설정하는 그 부분부터 먼저 나오는데 요 부분부터 먼저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안 관리자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걸 이제 보시면 시스템 점 뒤에 세터가 나왔죠. 자, set으로 시작하는 set security manager라고 해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형식에 이제 보시면 요 시큐리티 매니저라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 시큐리티 매니저라는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던져주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직접 만들어야 돼. 그게 아니라 익명 클래스 형태로 지금 만들어서 객체를 바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익명 클래스 기억나시죠, 그죠? 예. 그 형태로 지금 만들어서 시큐리티 매니저 타입의 객체를 지금 던져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set security 자 매니저 이렇게 안에 new 해서 자 security 매니저 자 갈로 열고 그래서 지금 요렇게 만드는 게 익명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생성을 해서 던져주는 거죠. 요 시큐리티 매니저 클래스를 이제 상속을 받아서 여기서 오버라이딩을 해서 이걸 이제 객체로 만들어서 여기 매개 변수 값으로 던져주는 겁니다. 이거 어디 있었지? 우리 저 자바 쪽에 앞에 그 상속하고 이런 쪽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버라이딩을 하는 부분은 단축키 컨트롤 스페이스 딱 누르시면 자, 퍼블릭 보이드 다음에 보시면 체크 엑시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체크 엑시트 CHECK 다음에 엑시트 E 하시면 체크 엑시트라고 요 두 번째 보시면 나오죠. 자, 매개 변수 값으로 인티저 값을 이제 던져줍니다. 스테이터스 값을 던져주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체크 엑시트라고 되어 있는 거 얘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코드가 뭐 소스 번 체크 엑시트 해서 뭔가 소스 코드가 나오는데 요 부분은 지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 가운데에 있는 부분을 여기 새로 이렇게 지금 주성문하고요 슈퍼점 체크 엑시트 요 부분만 일단 지워주시고요. 오버라이딩을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체크 엑시트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시큐리티 매니저라는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클래스를 만드는데 요런 형식이 오랜만이죠, 그죠? 익명으로 클래스를 지금 만들어서 객체 생성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if 자 스테이터스 자 요 스테이터스 매개 변수 값이 5하고 비교했을 때 다르냐 not equal이죠. 다르면 true입니다. 자 5가 아니면 true가 되겠죠. 그래서 5가 아니냐 자, 스테이트 값이 not equal 5라고 했기 때문에 5가 아니면 true가 됩니다. 그래서 5가 아닐 때 이 부분이 실행이 되죠. 자, throw 나왔습니다. throw 뭡니까? 예외 발생시키는 키워드입니다. 그죠? 예외, exception을 강제적으로 발생을 시키는 코드입니다.
자, new 해서요. 자, 요 exception security. 자, exception 객체를 만들어서 exception을 강제로 발생을 시키죠. 자, 요게 지금 자, system.set security manager 해서요. 좀 긴데 여기서부터 요 세미콜론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네, 여기까지 한 문장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니까 예, 이렇게 작성하시고요. 자, 세미콜론 있는 부분 이제 다음에 자, 포문을 돌리는데 자, i 값을 이제 0으로 세팅을 해주고요. 예, 몇 번 돌립니까? 예, 10보다 작은 동안 예, 10번 돌리네, 그죠? 자, 반복문을 10번을 돌립니다. 그래서 뭐 주소문이 있는데 일단은 요거 폼은 돌릴 때 자, 시스템 점 자, 아웃 점 println 자, 출력문 사용해서 현재의 i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주죠. 자, 일단 이제 앞에서 뭐 했냐면 자, set security manager 해서 보안 관리자죠. 우리말로 하면 보안 관리자를 세팅을 했어요. 어떻게 세팅했냐면 보안 관리자 이 시큐리티 매니저라는 객체를 이 파라미터 값으로 던져줘야 되는데 시큐리티 매니저에 여기에 체크 엑시트라는 이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한 객체를 매개 변수 값으로 이렇게 던져줘서 세팅을 했어요. 그러면 안에 내용은 뭐냐? 체크 엑시트에서는 어떤 값이 들어오는데 5가 아니면은 예, exception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죠? exception 발생되는 거예요. secret exception이라는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문을 돌리면서 자, 1부터 이게 0부터 9까지죠. 10번 반복해서 돌아갈 건데 한 바퀴 돌 때마다 i 값이 현재 i 값이 출력이 되도록 해 놓고요. 그다음에 안에 또 뭐 했냐면 try 문을 사용했습니다. try 문을 사용해서 예. 자, try 안에 자, 주소문을 제가 넣어볼게요. JVM 자, JVM 자바 가상 머신이죠. 종료 요청하는 명령을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자바 가상 머신 종료할 때 system. exit라는 값을 주는데 여기에 0을 넣으면 뭐 정상이고 뭐 다른 값을 주면 비정상이라는 그런 게 앞에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다른 의도로 이제 쓰는 거죠. 그 exit 값을 0부터 9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날립니다. 날리는데 여기서 이제 exception이 발생이 되면 catch에서 잡아서 자, security exception이 발생되면 여기서 잡습니다. 잡아서 아무것도 안 해줘요. 예,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 그래서 여기 자 5가 아닌 값이면 exception 발생하죠. exception 발생하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예, 얘 실행하면서 자 exception이 발생한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예, 아무것도 안 한다 그죠? exception이 발생한다. 5가 아닌 값이 들어왔어. exception이 발생한다 그러면 또 아무것도 안 한다 그죠? 근데 5가 들어왔어 여기에. 5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자, 5가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펄스가 되겠죠. 얘 실행 안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저장해서 자, 저장하시고 컨트롤 S 하시고요. 자바 실행할 때도 컨트롤 F11 하시면 바로 실행됩니다. 예. 하면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입세션 발생하더라도 5일 때까지 이제 이렇게
5까지 지금 출력되어 있죠. 그래서 자, 출력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5까지 출력하고 6부터는 출력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가 이제 5가 출력이 되면 더 이상 그 예외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거 이제 처리하고 나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결과 1에서 0에서부터 5까지 이렇게 까지만 실행하고 강제로 이제 종료하는 거를 여기 지금 시스템.exit 사용해서 사용을 해본 겁니다. 자, 시스템 클래스에 지금 set security manager 그래서 보안 관리자 이용해서 지금 이제 처리를 해봤고요. 뭐 흐름은 그냥 보시면 요걸 말 그대로 세팅해 놓은 거고요. 예, 말 그대로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클래스의 set security manager 사용해서 이 값을 세팅을 해 놓은 거죠. 객체를 던져주고 그래서 이 값대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동작했냐면 포문에서 지금 i가 0일 때 보면 여기서 0을 찍겠죠. 0을 찍을 겁니다. 그죠? 처음에 0을 찍고 그 다음에 요 try 블락에 있는 요 시스템.exit 원래 이제 시스템.exit가 종료하는 거잖아요. 그냥 시스템.exit 이거 위에 거 안 넣고요. 시스템.exit 하면 그냥 종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안 해보고 또 이걸 들어오면 또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요 소스에서 지금 폼을 이렇게 돌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먼저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지금 system.setSecurity 요 부분을 자 주석으로 막아 놓고요. 막아 놓고 밑에 보면 try 블럭으로 이렇게 돌리는 부분 있죠. 부분 있고 요 부분도 주석으로 일단 막아 놓고요. try 블럭에 뭐 다른 거 하는 거 없어요. 그죠? 폼은 계속 돌 겁니다. 자, system.exit라는 이 메소드를 바로 여기서 그냥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폼은 있지만 얘가 실행이 안 되고 여기서 바로 종료가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죠. 저장하고 컨트롤 F11 실행을 해보시면은 아무것도 안 뜨죠. 실행된 것 같지도 않죠. 방금 실행했어요. 다시 해볼까요? 실행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실행이 된 것 같지 않지만 system.out.println 요거 이용해서 출력을 한번 해보면 자, 여기 이제 시작이죠. 시작이라고 해서 여기 시작에서 하나 찍고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거 똑같이 해서 끝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저장해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system.exit라는 게 강제 종료하는 거다. 강제 종료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값이 0이 아닌 다른 값이 들어가더라도 강제 종료가 됩니다. 단 이제 의미로서 이제 0이면 정상 종료고 다른 값이 들어와 있을 경우에는 비정상 종료다 이런 의미로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요걸 이제 실행을 했을 때 자, 실행했어요. 그러면 이제 콘솔에 보면 시작이라고 뜨죠. 그런데 제가 출력문을 시작만 넣는 게 아니라 보시면은 끝도 넣었어요. 근데 시작만 실행이 됐고 끝은 실행이 안 됐죠. 왜? 시작 찍고 강제 종료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0이 아닌 다른 값을 예를 줬을 때 뭐 7로 줄까요? 줬을 때 그러면 실행 종료가 안 되느냐? 저장해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을 해보면은 맹 똑같아요. 그러니까 값을 0이 아닌 다른 값을 주더라도 실행 종료되는 거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값도 있죠.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저장하고요. 다시 실행. 똑같죠. 그러니까 숫자를 몰아주는 그냥 exit라는 메소드는 그냥 종료하는 거예요. 종료하는 건데 지금 이제 소스가 좀 복잡하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보안 관리자라고 해서 이 시스템 클래스에
set security manager라는 놈, 그 set security manager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 숫자 값이 특정 값이 들어왔을 때 뭔가 동작이 되게끔 동작을 하게끔 다른 동작을 하게끔 그렇게 변형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버라이딩을 해놓은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원래는 이 동작이에요. 원래 뭐 어떤 값을 넣든 프로그램이 밑에 남아 있더라도 실행하고 exit 많으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종료되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한 단계 가서 이걸 이제 다시 주석을 풀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실행을 하는 게 위에서는 말 그대로 값을 세팅을 해놓은 거. 보안 관리자에다가 시큐리티 매니저라는 클래스 객체 값을 세팅을 해놓은 거고요. 그 세팅해 놓은 값 중에 여기 보면 체크 엑시트라고 해서 어떤 값을 던져주면 엑시트 값을 던져주면 그 값을 받아서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오버라이딩을 한 거예요. 그리고 5가 아닌 경우에 자 이기죠 조건식이. 자 스테이터스, 자 요 매개 변수 값이 not equal 5냐 물었죠. 5가 아니냐. 5가 아니면 true라는 거죠. 5가 아닌 다른 값이면 true예요. 그럴 때마다 항상 5가 아닌 값이 들어오면 뭐가 된다? exception을 발생시킵니다. 강제적으로. 예, 어떤 exception? 예, security exception을 발생을 시킵니다. 강제적으로.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셨는데, 그러면 실제 동작은 어떻게 되느냐? 말 그대로 이거는 값을 세팅한 부분이고요. 실제 동작은 이 포문에서 동작하는 거죠. 포문에서 이걸 풀어서요. 처음에 이제 i 값이 0이면 출력이 처음에 0이 출력이 될 거예요. 주석으로 할게요. 0이 출력이 되죠. 그 다음에 시스템점 exit 하면 원래 종료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종료되지 않는다고요. 왜? 이 exit 안에 있는 그걸 우리가 바꿔놨어요. 어떻게? 요렇게 바꿔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종료 안 되도록.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기 값이 0이 들어갔습니다. i 값이 0 여기 지금 표시해놨죠. 0이 들어갔을 때, 자 스테이터스가 0이에요. 0은 5하고 다르다. 맞죠? 다른 거 맞죠? 다르니까 어떻게 돼요? exception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요 try 블럭 안에 exception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돼요? 캐치 블럭으로 토스를 해주죠. 그죠? 그래서 exception 발생했기 때문에 종료되는 게 아니라 요 캐치에서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캐치 부분에 지금 security exception이라고 이 시큐리티 보안 exception이 발생했을 때 여기서 이제 받는 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있고 지금 아무런 명령어가 없기 때문에 예, 어떻게 되느냐? 요 캐치 밑에 있는 명령 있어요? 없죠?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폼문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요 i 값이 1 증가돼서 i 값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프린트문에서 찍으면 이제 1이 찍히는 거겠죠? i 값이 1로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exit 또 try 블럭에 system.exit 들어가서 또 여기에다 이제 i 값 1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스테이터스에 1이 넘어오고요. 1은 5하고 같지 않다. 맞죠? 같이 하는 거 맞잖아. 참이잖아요. 또 exception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받아? try 블럭에서 system.exit라는 걸 실행할 때 exception이 발생했으니까 캐치 블럭에서 받죠. 그럼 얘 캐치 블럭에서 뭔가 실행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제가 넘어왔어요. 하려니까 실행할 게 없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빠져나오죠? 그 다음에 다시 폼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0, 1 찍고 2 찍고 3 찍고 4까지 찍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바퀴 돌았어요. 자, i가 5가 되고, 자, 요 프린트문에서 5를 찍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try 블럭에서, 자, exit i. 자, i가 5죠? 그러면 올라가 보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 보면, 예, 여기에, 자, 5를 받았어요. 5를 받았어요. 예, 5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스테이터스 쪽에 보니까, 자, 5는 5하고, 다르다. 스테이터스에 5를 던져줬으니까 5는 not equal 5, 5하고 다르다 라고 했죠. 같지 않다 라고 했죠. 예. 똑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펄스가 되겠죠. 그러면 결론은 5일 때는 exception이 발생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exception이 없기 때문에 제어가 요 캐치 쪽으로 넘어오면 좋은데 안 넘어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원래 얘 exit라는 게 JVM을 종료시켜 버리는 거죠. 종료되기 전에 항상 여기
이 익셉션을 발생시켜서 빠져나왔는데 캐치 블록으로 빠져나왔는데 익셉션이 발생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 엑시트 기능이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유 나 그렇겠지라고 하면 대충 이해되는데 내가 막 분석하고 들려 그러면 또 내부적으로 막 헷갈립니다. 그죠? 이게 뭐 복잡한 건 아닌데 뭐 내부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이 루틴을 뭐 웹 프로그램 할 때 쓰느냐 그건 아니라 그랬죠. 웹 할 때는 사실 뭐 쓰지는 않아요. 쓰지는 않고 나중에 이제 뭐 애플리케이션 같은 거 혹시나 웹을 하고 있는데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해야 된다 하고 하면 또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는 그 쓰레기 수집하는 가비지 컬렉터 그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비지 컬렉터는 GC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실행을 하고요. 자, 가비지 컬렉터 소스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소스 닫고요. 자, 이름이 클릭 뉴 또 클래스 들어가서 자, GC example 자, 이 GC example로 작성하겠습니다. GC example. 그래서 이것도 이제 메인 메소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네, 메인 메소드 체크해 주시고 네, GC example. 네. 자, 소스 코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 소스 코드에 보면 클래스가 하나가 아닙니다. 두 개를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는 GC example이라는 클래스고요. 하나는 요 GC example에서 사용하는 employee라는 클래스입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 앞에서 예제에서 다뤘던 스튜던트 클래스처럼 중첩 클래스가 아니고 하나의 파일 안에 두 개의 클래스를 생성을 할 수 있도록 소스를 그렇게 붙여 놓은 거죠.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파일 안에 여러 개의 클래스를 생성을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경우에는 실제 그 퍼블릭이라고 되어 있는 이제 요 접근 제한자죠, 그죠? 그거는 하나만 있어야 되고요. 요 퍼블릭 붙어 있는 클래스의 이름이 실제 지정하는 자바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한 이름으로 들어가 있어야지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규칙 좀 이제 처음에 할 때 우리가 들었던 내용인데 오래돼서 그래서 요거 작성을 하실 때 일단 메인 메소드 안에 메인 메소드 안에 지금 인플로이를 만드는데요. 요거 인플로이 하기 전에 또 빨간색 뜨니까 인플로이부터 먼저 만들게요. 그래서 요 GC example 블럭, 요 시작 블럭 여기 선택하시면 요 끝 블럭, 요 표시가 네모로 표시됩니다. 그럼 요 끝 완전 빠져나가야 되죠. 바깥쪽에서 작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GC 클래스 블럭 바깥쪽에서 새로운 클래스 하나 만드는 거예요. 요거는 퍼블릭 붙이시면 안 되고요. 클래스 employee 자 이렇게 하시고 자 employee의 자 필드 자 public int eno employee number 뭐 사원번호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필드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자 생성자 자 public employee 그래서 생성자에서는 eno 필드 값을 이렇게 이제 조기 값을 주기 위해서 작성을 하겠네요. 그래서 this.eno 자 eno 이렇게 해서 값을 넣고요. 하나 더 했어요. 출력문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객체 생성될 때 생성됐다고 system.out.println 해서 자 employee에 괄호 하나 넣고 문자열로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만드네요. 그 eno 사원 번호가 몇 번인 employee 객체가 생성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문자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사원 번호 이렇게 넣고요. 메모리의 생성
이렇게만 할게요. 시스템. 됐죠? 그 다음에 요 인플로이 생성자 아래쪽에다가 자 public void finalize 네, 작성을 해주고요. 자, system.out.println 요거는 위에 거 요 메시지 그대로 끌어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생성 반대 삭제 된다는 거 메시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 그대로 문자열 그대로 복사해서 생성 대신에 제거 이렇게 할게요. 메모리 상에서 이렇게 처음에 만들어질 때 자 생성이라고 이렇게 번호하고 뜨고요. 없어질 때 메모리 상에서 없어질 때는 finalize 호출돼서 이렇게 제거라고 뜨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위에 요게 이제 employee라는 클래스고요. 지금 클래스가 두 개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GC example에서 요 employee 요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가비지 컬렉터를 한번 이제 실행을 시켜 보는 거예요. 제대로 동작이 되나.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메인 메소드 안에다가 상단에 employee 자 타입의 참조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객체 생성을 한 개, 두 개, 세 개를 했네요. emp에다가 new emp employee 해서 1이라는 값으로 객체 생성을 했고요. 자, 그러면 참조 변수 emp에는 요 employee 자 1이라는 enO 값을 가지는 객체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할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작업을 했냐면 emp에 여기 객체의 주소값이 이제 들어가 있을 건데 여기에 강제로 널로 초기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고화가 되는 거죠. 힘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이제 주소가 사라져 버렸어요. EMP가 원래 그 주소를 갖고 있었는데 널 값을 줘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또 자 EMP에다가 자 새로운 또 객체를 참조 변수에다가 만드는데 2라는 값을 상원 번호를 2번을 이제 줘서 할당을 했어요. 할당을 했고 자 또 한 번 더 자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자 EMP 안에 자 2번을 가지는 사원 객체가 지금 할당이 되어 있는데 또 인플로이 객체 3번을 만들어서요 또 대입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참조 변수도 변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 2라는 사원 번호를 가지고 있는 객체를 접근할 수 있는 주소를 갖고 있다가 여기서 3번 사원 번호를 가지고 있는 객체가 생성이 되면서 기존의 거는 없어지고 마지막에 생성된 이 3번 사원 번호를 가지고 있는 객체의 참조 주소만 탁 들어가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인플로이 2도 고화가 된다는 거죠. 얘를 접근할 수 있는 주소는 이 소스 프로그램상에서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의 참조 변수를 놔두고 인플로 1을 넣었다가 너를 넣었다가 인플로 2를 넣었다가 그 다음에 3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플로이 1번 인플로이 2번이 힘 영역상에 이제 쓰레기 객체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얘가 이제 쓰레기 객체가 된 거예요. 쓰레기 객체. 얘도 쓰레기 객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빈번하게 이렇게 막 객체 생성해서 대입하고 객체 한 개의 참조 변수에 대해서 쓰고 막 이렇게 바꿔치기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작업을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이렇게 힘 영역에 쓰레기 객체가 많이 생긴다.
근데 가비지 컬렉터가 얘가 뭐 조금 이제 빠르게 작업을 해주면 되는데 얘가 좀 느릿느릿해요. 그러면 메모리를 다른 프로그램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빨리 제거를 못 해주면 다른 프로그램에서 메모리를 못 쓰겠죠. 예. 그래서 이걸 좀 빈줄을 좀 당기고요. 여기까지 이해 다 되셨을 거예요. 쓰레기 객체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 쓰레기 객체를 메모리상에서 이제 제거하는 소스가 이제 요 밑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출력문으로 시스템 아웃점 프린트해서 EMP가 참조 변수죠. 최종적으로 참조하는 사원번호라고 해서 이 객체의 사원번호를 EMP 참조 변수상에서 출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는 이제 쓰레기 객체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번호는 얼마입니까? 3이죠. 3을 출력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system.out.println 해서 EMP가 최종적으로 참조하는 사원 번호 라고 하고 두 줄로 있구나. 아래쪽에다가 제목만 이제 위에다가 하고요. 프린트 를 사용했죠. 같은 줄에다가 다시 이거 복사를 해서요. 프린트 ln 그래서 객체 emp.eno 이렇게 해서 eno 필드 값을 출력을 합니다. 뭐 3 나오겠죠. 그리고 시스템 이제 메모리 정리합니다. 할 거 다 했다. GC 가비지 컬렉터야, 네가 쓰레기 청소해라, 메모리 청소해라, 준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메인 메소드만 봤을 때는요, 화면에 출력되는 거는 EMP가 최종적으로 참조하는 사원 번호 해서 번호 탁 뜰 겁니다. 3이라고. 이게 다예요. 이게 다인데 밑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쓰레기 객체들 있죠. 쓰레기 객체들 중에 요 메소드 finalize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는 이 부분이 메모리에서 사라지기 전에 실행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을 만들어서 출력을 지금 해주고 있죠. 객체 만들어질 때와 사라질 때. 그래서 만들어질 때, 사라질 때 어떻게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S로 저장하시고 컨트롤 F11 눌러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제 코드 순으로 보면 employee 1이 만들어졌죠. 다음에 2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에 3이 만들었습니다. 3번호 3. 그런 다음에 employee가 최종적으로 참조하는 사원번호는 3이라고 됐죠. 여기까지 메인 메소드 끝난 거죠.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뭐 했어요? system.gc 해가지고 야 가비지 컬렉터야 저 쓰레기 객체 청소해 했죠. 청소 당할 때 employee 1번부터 당한 게 아니라 무작위로 그냥 청소하는 거예요. 걸리는 대로. 그래서 얘를 보면 employee 2번이 메모리에서 제거됐다. 그래서 힘 영역에 이 쓰레기 객체가 청소 당해질 때 가비지 컬렉터에서 사라질 때, 없어질 때, 메모리상에서 이제 없어질 때, 깨끗이 청소할 때 그때 파이널라이즈가 실행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 2번 인플로이 객체 메시지 남기는 거죠. 그 다음에 1번 인플로이 객체가 사라졌죠. 이걸 좀 길게 보시려 그러면 객체를 많이 만드셔도 돼요. 요거 테스트를 지금 3개만 했잖아요. 3개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냥 객체 막 만드는 거 넣을 값 넣지 말고요.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자 이렇게 볼게요. 3, 4, 5, 6 하면 최종적으로 사원번호 6번을 가지는 인플로이 객체가 EMP 참조 변수에 할당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이제 요 EMP 객체 요 EMP 객체 가지고 ENO 값을 찍으면 요 6번이 찍힐 겁니다. 그죠? 나머지는 다 이제 쓰레기가 된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쓰레기 객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참조 변수가 있어야지만 힘 영역에 있는 객체를 참조를 할 수 있는데 참조 변수의 기존에 있던 값을 어디가 보관하지도 않고 새로운 값으로 덮어 써버리니까
결국에는 힘력에 남아있던 1번이 다 이제 쓰레기 된 거죠. 요거는 강제로 넣을 값 넣어서 쓰레기 만든 거고, 2, 3, 4, 5번은 이후에 만들어지는 객체에 의해서 쓰레기 객체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가비지 컬렉터에서 작동할 때 이게 순서대로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서대로 쓰레기 정리하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컨트롤 F11. 자, 보시면 조금 더 늘려봤어요. 늘려보니까 생성될 때는 우리가 프로그램의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물 흐르듯이 그 순서대로 생성이 돼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순서로 생성이 됐죠. 마지막으로 참조 변수에 해당되는 거는 6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플로이 객체에 ENO 필드 출력했을 때 6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시스템.gc에서 야, 쓰레기 청소했죠? 하니까 마모겐으로 이제 지가 알아서 청소하는 거예요. 근데 순서대로가 아니라 걸리는 대로 2번 청소하고 1번 청소하고, 그죠? 요 숫자를 보시면 막 섞여 있잖아요. 2번, 1번, 5번, 4번, 3번 이 순으로 지금 2, 1, 5, 4, 3 이 순으로 설정했죠. 한 번 더 실행 한번 해볼게요. 2, 1, 5, 4, 3 이렇게 청소했고, 그래서 다시 실하면 5, 4, 3, 2, 1 얘는 역순으로 있네. 그죠? 다르죠? 청소하는 게. 그래서 가비지 컬렉터가 지가 알아서 메모리를 걸리는 대로 본인이 청소하고 쉬운 대로 걸리는 대로 쓰레기가 걸리는 대로 이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또 역순으로 좀 됐네요. 컨트롤 F11. 얘는 또 2, 5, 4, 3, 1 또 다른 순서대로 되죠. 그냥 가비지 컬렉터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독촉하는 기능으로 GC라는 메소드를 쓸 수 있다. 그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죠. 딴 거 없죠. 이해하면 끝이에요. 그냥 GC 소스상에 혹시 GC 나오면 이 별거 아니고 가비지 컬렉터 한번 돌려주는구나, 독촉해주는 신호 주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가비지 컬렉터한테 독촉하는 거다. 메모리 청소하라고. 자, 클래스 하나 또 만들어야 되니까 우클릭하고 뉴 클래스 들어가서 get property example. 자, 요것도 이제 메인 메소드 체크해 주시고요. 자, 뭐 첫 번째 그 내용 보니까 스트링 타입의 OS 네임부터 해서 OS 네임, 유저 네임, 유저 홈, 요 세 개의 값을 리턴 받아서 이제 출력하는 소스죠. 그래서 자, 요거는 조금 짧게 쓸게요. 여러분들은 그 소스대로 하시고요. 저는 좀 짧게 할게요. 바로 그냥 출력을 해버릴게요. system.out.println 해서요. 자, 이렇게 해서 나가게 하는데 뒤에 자 시스템. 뭐 스트링 변수에다 넣어놓고 그걸 다시 출력하고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 get property 사용해서 os.name os.name 자, 이렇게 했어요. 요 한 줄만 일단 넣었습니다. 그 지금 여러 줄로 되어 있는 뭐 변수에 일단 os name, 뭐 유저 네임, 유저 홈이라고 변수에다가 값을 넣고 이제 출력하는 그런 형식인데, 일단 제가 좀 줄여가지고요. 바로 출력문 안에다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체제 이름이 제대로 뜨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 완성한 건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운영 체제 뒤에 윈도우즈 7이라고 잘 나오네요. 그죠? 확인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복사해서 쓰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 뭐 복사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사용자 이름이죠. 사용자 이름. 그래서 사용자 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유저 네임이죠. 유저 키값 이렇게 넣고요. 그다음에 홈 디렉토리
요거는 유저 홈. 예.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은 요 키가 가리키는 그 테이블에 자 유저 홈 유저 네임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내용을 출력하고 싶다 하면 뭐 파일 세퍼레이터도 있고 뭐 다른 내용도 있죠, 그죠? 그러면 요 키를 직접 한번 넣어 보시면 됩니다. 요거 바꿔서 일단은 유저 네임과 유저 홈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F12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사용자는 리눅스고 홈 디렉토리는 유저스 밑에 C 드라이브 루트에 유저스 밑에 리눅스다. 홈 디렉토리.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이름을 여러분들을 쓰고 있는 사용자 이름이 뜰 거고요. 홈 디렉토리도 여러분들 이제 홈 디렉토리 이름이 뜰 겁니다. 여러분들 운영체제. 요거는 이제 자, 요렇게 이제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내용은 모든 이 지금 그 프로퍼티 이름하고요,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한꺼번에 목록으로 만들어서 다 출력을 해보자. 자, 모든 키 값과 값들을 반복문 사용해서 확장된 폼을 사용했죠. 그래서 get properties라는 거 사용해서 property 타입의 props로 이렇게 받았어요. 받고 props.keyset 해가지고 set 타입으로 키를 받아서 여기서 이제 하나씩 값을 읽어내서 오브젝트 타입의 오브젝트 키 쪽에 넣고 스트링 타입으로 캐스팅을 키를 해서 이 키에 해당하는 밸류 값을 get 프로퍼티로 읽어서 출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폼운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주는 게 아니라 다 읽어보는 거죠, 값을. 그래서 system.out. println에서 지금 제목 부분을 위에 상단에 일단 하나 넣어주고요. 그래서 갈로 안에 키와 밸류 이렇게 할게요. 키 대갈로 안에는 키, 그 다음에는 밸류. 이건 다운표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줘서 제목을 이렇게 일단 띄워주고요. 앞에 게 키고 뒤에 게 밸류다. 이런 제목을 띄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폼은 돌리기 전에 자 프로퍼티 프로퍼티스 타입의 props 참조 변수에다가 프로퍼티 정보를 읽어옵니다. 그래서 system.out get이죠. get property. 첫 번째 복성이죠. properties. property.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O 하셔가지고 요게 프로퍼티스라는 타입이 우리 교재에는 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틸 패키지 아니기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 O 해서 요거 임포트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빨간 줄 뜰 겁니다. 그 다음에 set 타입의 키, 요 셋도 컨트롤 시프트 O 하셔가지고
요 util 안에서 이렇게 자료 구조기 때문에 이것도 임포트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폼은 확장된 폼을 쓰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리턴 할 때 오브젝트 타입으로 리턴을 하기 때문에 오브젝트 타입의 obj key 여기에다가 이제 값을 집어넣는 거죠. keys라는 곳에 저장되어 있는 키들 중에 이제 하나씩 이제 끄집어내서 obj key라는 곳에 읽어서 넣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읽어오면서 이제 포문을 반복시켜 주는 거죠. 더 이상 읽을 수 없으면 포문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스트링 키 해서 자 여기서도 또 보통 이제 이렇게 캐스팅을 하는 이유는 오브젝트 타입으로 넘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타입대로 스트링 타입으로 캐스팅을 합니다. 그래서 obj 키 이렇게 넣고요. 다음에 이제 스트링 타입의 value 이렇게 만들어서 시스템 get property 상에서 여기 이제 스트링 타입의 원래 키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 변수에 키 변수에 키 값을 하나씩 읽어와서 이렇게 스트링 타입으로 캐스팅해서 넣어주기 때문에 자동으로 해당 요 키에 대한 값이 value에 저장이 될 거고 그냥 출력만 자 10 값을 출력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괄호 열고 키값 출력하고 그 다음에 대괄호 닫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value 값을 문자열 연결해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요거 properties 하고요. 요 set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컨트롤 시프트 O 눌러서요 임포트를 해줬습니다. 우리 교재에 따로 이거 설명이 지금 안 돼 있죠. util 패키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뜨잖아요, 그죠? 그러면 커서 갖다 놓고 컨트롤 시프트 O 하셔가지고 임포트 하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 풍선 도움말처럼 뜨면 첫 번째 보시면 임포트라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거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되셨으면 이게 이제 요 위에 세 줄 찍고요. 키 밸류 제목 찍고 요 이제 시스템에서 읽을 수 있는 프로퍼티들 다 읽어서 값을 다 출력을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F11번 눌러서 실행을 이래 많네요. 우리 그 486페이지에 있는 내용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출력이 되죠. 보시면 이제 대괄호 안에 이렇게 키를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이게 다 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Java Specification .버전 이걸 키로 주면 1.8이 값이 출력이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키와 밸류 값을 모두 다 읽어서 출력하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시스템 내용을 내가 확인하고 싶다 하면 사실은 요 밑에 게 사실 편하죠. 다 읽어버리니까. 근데 프로그램에서 이걸 다 쓰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뭐 운영 체제에 따라서 이게 무슨 옵션을 뭐 활성화도 할 수 있고 뭐 비활성화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면 뭐 운영 체제에 관련된 거 요 값을 문자를 읽어서요 if 조건문을 하고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운영 체제가 버전이 뭐 윈도우 10일 때 뭐는 뭐 이거를 기능을 꺼주고 윈도우 7일 때는 이 기능이 없으니까 켜줘라 뭐 이런 식으로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이런 값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문자열로 들어오니까 이걸 조건문 같은 데서 비교할 수 있잖아요. 비교해서 이게 윈도우 7이면 뭐 이거 기능이 없으니까 실행 활성화 시켜주고 윈도우 10이면 윈도우 10에서는 지원하니까 이거는 실행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에서 조작을 할 수 있고 그 외에 뭐 이런 버전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 버전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도 띄워줄 수가 있죠.
자, 뭐 요런 앞에 보면 우리 그 테이블에 소개된 내용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지금 여기 값 있고요. 스크롤 조금 더 내리면 더 있네요. 그죠? 여기 보시면. 자, 프로퍼티 내용 보는 데까지 실습을 했습니다.